공부하실 부분은 주석사항입니다.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정보가 주석사항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선 금감원 전자공시에서 맨 위 회사명에다가 회사 번호를 치고 검색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경우 분기보고서에서도 주석사항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 기말보고서에만 주석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본문과 첨부가 있는데 첨부 문서에서 검토 보고서를 열어보시면 맨 아래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이 표시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래 그림 보시면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라고 쓰여 있죠. 그게 바로 주석사항입니다. 근데 이 주석사항을 보지 않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오토바이를 타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주석사항에는 회계장부의 작성 방법이라든지 경영 성과에 대한 추정 방법 등 아주 다양한 그리고 중요한 자료들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합병이라든지 청산, 소송, 특히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표시를 해줘야만 됩니다. 우리나라도 가속상각법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회사가 상각법을 바꿨어요. 가속상각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을 세부적으로 주석사항에 표시를 해두어야만 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용인들의 권익을 위한 여러 가지 옵션들, 우발적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심지어 회사의 아주 중요한 고객의 동향까지도 주석사항에 모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어떤 것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들이 주석사항에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가급적 휴일에 하루 날을 잡아서 그 회사의 주석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발채무 같은 것들은요. 대차대조표상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우발채무가 있는 것도 모르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우발채무가 있다면 주석사항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래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11-2 항목에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 보증 내역이라고 나와 있죠. 타인에게 지급 보증이 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통제는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회사가 할 수 없죠. 멀쩡하게 영업을 잘하고 영업이익 잘 남기던 회사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주로 지급 보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나의 의지와 관련 없이 언제든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지급 보증 역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주석사항에는 이런 우발채무와 관련된 것들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소송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 사건도 재무상태표나 혹은 손익계산서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작지 않잖아요. 특히 특허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당연히 주석사항에는 그런 점들도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물론이고 소송 가액까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죠. 또 여러분들 얼마 전에 공부하셨던 희석된 EPS와 관련된 내용, 또 기타 포괄 손익누계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주석사항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최종적 결론인 재무제표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는 물론이고 기장이 불가능한 여러 문제점들이 대부분 주석사항에 쓰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석사항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다기보다는 투자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항목인 것이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